안녕하세요. 추리소설 평론가 정경입니다. 예전에 제 집에서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 연구실에, 대학교 연구실에 있는 책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사실 저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게 많고 좀 지저분한데,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연구실에는 좀 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눠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책장 한두 개만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책들, 이것은 제가 해설을 썼던 책들입니다. 제가 관여를 했던 책들을 여기다 모아놨고요. 보시면은 낯익은 책들이 있습니다. 북하우스에서 나왔던 레이먼드 챈들러 6권짜리 뭐 거의 전집이죠. 플레이백만 없었던. 이것은 제가 전권 번역 감수를 하고 박현주 선생님께서 번역 원고를 초과를 주시면 제가 원서와 대조하면서 검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권 해설을 했었죠. 이것이 제가 공적으로 추리소설의 일을 하게 된 첫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설 쓴 걸 보면은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글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당시에 출판사에서도 많은 자료를 주셨고, 그때 원서도 다 읽었었고 원서 단편집도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레이먼드 챈들러를 국내에 소개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좋아하는 분이 많았지만은 레이먼드 챈들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정보가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챈들러를 다룬 영상이나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제가 여기 처음 소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익숙한 책들이 보이죠. 이것은 시공사에서는 긴다이치 고스케 시리즈, 요코미조 세이시의 긴다이치 고스케 시리즈 글인데, 초반에 나온 책들은 제가 관여를 안 했고, 윤영천 님이 해설을 주로 쓰셨죠. 그리고 나중에 나온 책들은 제가 해설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해설을 써왔고요. 그래서 뭐 혼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리즈의 첫 작품이지만은 또 나중에 나와서 제가 해설을 했었고, 이러한 주거니의 집이라든지 백일홍 나무 아래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에서 튀어나온 죽음, 피니스 아프리카에서는 클레이튼 로슨의 작품인데, 클레이튼 로슨은 전설적인 밀실 추리의 대가죠. 존 딕슨카하고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라이벌 관계이기도 했던, 그래서 서로 밀실 트릭을 가지고 뭐 내기도 했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한 것이 자신이 마술사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레이트 멀리딩이라는 마술사 탐정을 내세운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가 꽤 유명하고, 이 모자에서 튀어나온 죽음은 뭐 세계 밀실 추리 소설 뭐 베스트 10 그러면 꼭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클레이튼 로슨의 명성에 비해서는 그동안 소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피니스 아프리카의 대표인 박세진 님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고의 추리소설 애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여의치 않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번역을 직접 했습니다. 해설도 썼고요. 자, 이 책에는 존 딕슨카의 세계관처럼 밀실 트릭에 대한 또 강의가 나와요. 존 딕슨카의 세계관과 비교를 해보면 또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좀 많이 소개가 안 된 것이 안타깝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제가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붉은 오른손, 조엘 타운슬리 로저스의 책이고 정태원 선생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이 정태원 선생이 발굴을 한 책이죠. 정태원 선생은 좀 돌아가셨지만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추리소설 연구가, 평론가이자 또 번역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묻혀있던 작품을 발굴해서 번역을 하셨고, 저한테 해설을 부탁해서 제가 해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만큼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불가사의한 기괴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또 마지막에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이것도 나중에 제가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지푸라기 여자 카트린 아렐레, 북하우스에서 나왔는데 뭐 옛날에도 몇 번 소개가 된 적이 있지만 새로 번역을 했고 제가 해설을 또 맡았는데, 이 해설을 쓸 때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카트린 아렐레는 이상하게 정보가 없더라고요, 당시에. 인터넷을 뒤져봐도 뭐 나오는 정보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뭐 고생을 해서 간신히 긁어 모아서 해설을 썼던 기억이 나요. 지푸라기 여자의 경우에는 악인의 승리, 완전 범죄, 이런 것을 다룬, 이건 뭐 스포일러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인물들이 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좀 충격적인 작품이었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클로버의 악당들,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역시 정태원 선생이 발굴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인데 이것도 역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 영상도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나마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부러진 경첩과 벨벳의 악마, 둘 다 존 딕슨카의 작품이고요. 구부러진 경첩은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고려원에서 나온 책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책은 장경현의 MOM 시리즈로 나온 것입니다. 예, 제 이름을 내세운 시리즈로 기억이 됐었고, 구부러진 경첩이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벨벳의 악마가 두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예, 역사 추리소설이죠.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존 딕슨카가 얼마나 뛰어난 스토리텔러인지 알 수 있고, 액션성이 또 굉장히 강해요. 칼싸움 장면이 아주 잔인무도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시리즈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바람에 제가 이 존 딕슨카 작품을 하나를 더 내려고 했었고, 다른 후보작들이 쭉 있었는데, 예, 결국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집, 이것은 국내 작품이에요. 정석화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정석화 작가님은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돈독했던 분이고, 요즘 연락을 못한 지 오래됐는데, 당시에 한국추리작가협회 임원진으로 계시면서 개간 미스터리를 출간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칼럼을 의뢰하시고, 그때까지는 제가 화요 추리 클럽장 뭐 이런 이름으로 글을 썼는데, 추리소설 평론가로 글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추리소설 평론가라는 이름을 달게 된 겁니다. 이분이 원고 단계부터 저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읽었던 책이고요. 이 본격 미스터리와 5.18 광주항쟁을 연결하는 그런 독특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사실 추리소설은 아니고 주로 시집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모았던 그런 시집들 있고요. 예, 옆에 보면 파트릭 쥐스킨트의 존머씨 이야기, 이 책도 있죠. 뭐 이러한 오기원이라든지 마종기, 뭐 기형도, 예, 곽재구, 이성목 이런 분들 시집들이 쭉 있고요. 김현식, 가수 김현식 시집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시, 특히 이 중에서는 트루게네프의 선문시와 그리고 랭스턴 휴즈, 아메리칸 니그로 단장이라는 시, 그리고 여기 자크 프레베르, 이러한 시집들을 좋아했었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서울대 국문과 1학년 문학개론 첫 시간에 권영민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일주일에 시집 한 권은 사라. 그러면은 그 시집이 많이 쌓일 것이고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 하셔서 좀 샀던 기억이 납니다. 예, 뭐 200시선도 있고요. 네루다의 시도 있고, 264 윤동주 시집, 그리고 브레이트 시집도 있어요. 악한자에 가면 굉장히 좋아하는 시집입니다. 아프리카 미녀 시집이라든지 폴란드 민족 시집, 예, 신동엽 시집,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파인의 시집, 뭐 에즈라 파운드 시집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또 특이한 것이 이제 마광수 시인 이제 교수의 광마집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마광수 시인이 그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겪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있기 한참 전에 나왔던 시집이에요. 마광수 시인이 연대 국문과 교수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연대 국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시집을 보내줘서 제가 이거를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엘리어트 명시, 예,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굉장히 즐겨 읽었던 시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박목월 시인의 시집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승훈 시인의 시집도 있고요. 이 박목월, 이승훈 시인의 시집들이 저희 집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계셨는데 그때 이분들이 한양대 국문과에 같이 계셨습니다. 동료 교수였기 때문에 이런 시집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저도 이 조선대 나이덕 시인께서 문예창작과 교수셨죠. 예, 같은 학교에 계셨고 꽤 좀 가까이 지냈었기 때문에 나이덕 시인의 시집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경우죠. 신경림이라든지 권어원 동시집, 이러한 것들 역시 무순, 박목월 시인의 시집, 또 브레이트 초기시 연구나 뭐 정지영 시집, 브레이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브레이트 꽤 많아요. 예, 여기도 있죠. 자크 프레베르의 절망이 벤치 위에 앉아있다. 예, 이 시집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 자크 프레베르는 그 고엽이라는, 어텀 리브스라는 유명한 곡이 있잖아요. 예, 원래 샹송인데 그 가사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시가 참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나이덕
시인의 그녀에게. 사실 저는 오랫동안 시를 안 읽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덕 시인께서 그렇게 유명한 시인인 줄 모르고 조선대 처음 왔을 때 이분께서 친절하게 저를 차에 태워서 제가 광주에 올 때 묵을 숙소를 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 가셨고, 그레이트 시집이 또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과 교수로 계시다 정년퇴임하신 백수인 선생의 시집. 예전에는 이런 문학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모으고 읽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라는 책은 특히나 아마 제 기억에 이 T.S. 엘리엇의 황무지에 영향을 주었던가 뭐 그런 책일 거예요. 그래서 샀던 것 같고, 뚜르게네프의 첫사랑, 뚜르게네프의 산문시집도 있었지만 뚜르게네프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책장 하단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공 서적도 있고 또 그냥 좀 특이한 책들도 있고 합니다. 낭만적인 고고학 산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 읽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 관련 교양서들 좀 있고, 여기서 이 책은 좀 말씀드릴 만한 거네요.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요정 이야기. 낯익은 얼굴이 보이죠? 바로 코난 도일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사진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만한 사진입니다. 그 코난 도일의 흑역사죠. 사실은 영국에서 그 어린 소녀들이 실제로 요정을 만났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정과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이게 오늘날에는 그냥 가짜로 밝혀졌잖아요. 뭐 종이 오려 붙여가지고 뭐 찍은 걸로 밝혀졌는데, 당시에 코난 도일은 또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믿고 이렇게 책까지 썼습니다. 이게 번역까지 됐었어요. 자, 그다음에는 다 대부분 전공 책들입니다. 그래서 책들, 위트겐슈타인 책도 있고 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좀 잡다하게 섞여 있어요. 전공 책도 있고 뭐 성배 탐색, 아서왕과 원태기사 전설 뭐 이런 것들, 기호학에 관련된 것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장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는 약간 여기가 있는데, 연구실에 그 방충망에 틈이 있어가지고 이 연구실이 또 산을 등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벌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커다란 나방 한 마리가, 정말 큰 놈이 날아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 놈이 하필 바로 이 칸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여기 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문을 닫아서 가둬놨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도 손을 대지 못하고 걔도 불쌍하게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치웠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이 책에는 나방 가루가 아마 묻어 있을 거예요. 저도 손을 잘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시집 이야기만 했지만은 비트겐슈타인 유명한 논리철학 논거도 있고, 또 주스킨트의 기피의 강요, 그리고 코드 진행과 코드 스케일은 이제 제가 음악 공부를 하면서 했던 책이고, 한국 고대사 아지텍과 마야시나 이런 책도 있고, 아저씨 장난감 일기라는 책도 있죠. 그 옛날에 나왔던 장난감들 수집가 이야기 재밌는 책이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유명하고, 털없는 원숭이 데스만드 모리스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이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해가지고 이 사람 책을 저도 몇 권 샀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시도 한때 좋아했었고, 이것도 고등학교 때 샀던 것 같은데, 괴담의 과학,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재밌는 책이에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괴담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특히나 인간의 수면 중에 가수 상태가 있는데, 그 가수 상태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 꿈, 이러한 것들이 괴담으로 변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뭐 음악의 이해나 밑에 있는 책은 서울대 교양 과목들 교재였고요. 미처 깨닫지 못한 도전, 애그니스 데이비스 킴, 이 일제강점기에 한국 남자를 미국에서 만나서 조선으로 시집을 온 미국 여성의 자서전입니다. 이것도 꽤 재밌는 책이죠. 일단 오늘은 이 책장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리소설이 본격적으로 꽂혀 있는 책장은 따로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